자, 응급처치, 이재명 대표 응급처치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유언 같은 느낌이라서 더 기분이 울컥한데, 부인하고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언급을 하셨다 그래요. 뭔 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해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당시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하고 응급처치를 받은 직후에 김혜경 씨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먼저 언급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체온도 낮고 목소리에 힘이 없고 기력이 없었는데요. 우선 아내에게는 잘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과 지도부는 병원으로 오지 말고 평산 사저로 가서 꼭 새해 인사를 하고 일정을 소화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목숨이 경각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이성적인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건데, 이게 큰 사고가 나서 진짜 목숨이 경각에 달리잖아요. 저도 교통사고를 당할 때 그거 한 2번을 느껴봤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시간이 천천히 가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에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러 장면들이 순식간에 확 스쳐가요. 정말 순식간에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런 걸 보면서 후회도 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을 겪더라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 순간에 그걸 겪었을 거예요. 그 느낌이었을 근데 거예요. 걱정할 부인한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줘라. 그리고 오늘 약속한 일정은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가서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놀라시지 않게 일정 처리를 해라. 나는 이 양반은 진짜 뭔가 생각하는 게 진짜 다르신 분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심적으로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해를 잘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도 먼저 겪었고, 이 상황에서 먼저 그걸 겪고 나온 선배로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을 겪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또 너무 잘 알고 있을 분이어서 심적으로 가장 정말 서로 동제가 끈끈할 사람은, 공감대가 형성될 사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본인이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가족에 대한 건 부인이 일임을 하되, 내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못 이룬 개혁이나 또는 앞으로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의 어떤 변화라든지 민주진영의 변화에 대한 일종의 부탁을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위임하는 듯한 어떤 뜻은 아니었을까. 근데 본인이 지금 제일 믿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는 걸 본인이 부재시가 된다고 그렇죠. 치면 지금 있는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신 건 아닌가 싶어요.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뭐 정청래를 떠올린다든지 다른 대안을 떠올릴 수도. 이낙연은 떠올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에이씨, 설마 이낙연을 떠올리겠니 아무리? 요새 문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낙연 낙파인데 문파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도 손절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난 이해가 안 돼. 왜 문파라고 해요? 낙파야, 낙파. 아니, 왜 문파라고 하세요? 낙파죠. 낙파인데 왜 자꾸 문파라고 그래요? 아니, 일대종사 안에서, 자기의 어떤 말하자면, 종주를 버리면서도 파벌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가는 그런 놈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홍철 없는 홍철팀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문재인은 선전 치면서 우리는 문파다라는 말이 무슨 개소리예요. 네. 그냥 낙파나 야채파라고 하세요. 벌레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손절 쳐주시고요. 다음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어찌 됐거나 그런 좀 뭐랄까 후일담들이 전해졌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이번 총선에 이제 많은 민주당의 묻어른들,
이해찬 대표를 위해서 뭐 추미애 장관과 옥중에서 창당을 선언하신 송영길 전 대표 등등 많은 분들이 지금 선거 승리를 위해서 본인들이 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힘을 보태고 계신 거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말씀이 있으실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해봐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현 대표를 대립각에 놓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뭐 문재인이 이재명을 죽였다든지 잠깐 물어보죠. 요새 누가 시키드나? 그렇게 하라고? 유튜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시키드나 그렇게 하라고? 난 되게 이게 의도를 가진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세울 이유가 1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만일 둘이 합쳐지게 된다 그러면 일단 지금 청와대 출신으로서 뭔가 지금 민주진영하고 엇박자를 가고 있는 뭐 임종석 휘하에 이른바 청와대 출신 일부 인사들, 고밀정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 여러 번의 이제 경고 말씀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셨는데, 제대로 협력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정당성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늘 말하지만, 이만큼 문재인과 이재명을 갈라치기를 한다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표의 결합 시너지가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거를 얘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겁내는 거지. 무서워하는 거야. 무서워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진짜 문파라고 자처하는 수박들은 전부 다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공주님 말씀 맞아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서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정통성은 이어지는 거예요. 노무현, 문재인,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반대하죠? 그럼 사람이 아닌 민주진영적 거지. 지지자가 아니죠. 아닌 거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정치인들이 진짜 요새 너무 많은데 근데 진짜 짜증이 그건 납니다. 이상한 거예요. 짜증이 나요. 네, 그건 그런 진짜 이상한 사람들 거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깠던 사람들이 맞아. 늘 주군을 배신한 새끼들이에요. 김대중 밑에서 입문했지만 그 노무현을 깎고 노무현이 되고 난 다음에는 노무현의 어떤 그 행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저쪽이랑 같이 병합했고요. 탄핵이라고 맞아요. 하는 걸 끌어냈었고 나중에 지나서 문재인이 되고 나서도 역으로 이제는 노무현 편을 들면서 문재인을 깠던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결국 얘네들은 민주진영의 어떤 정통성 그리고 결합성을 어떻게든 분열시키려는 인물들이에요. 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병문안을 요청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정중히 양해를 구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1월 5일 날 기사이기 때문에 좀 된 기사긴 좀- 합니다만 뭘 아무 말이 없어. 맨날 뭐 민주당에서 그때 델리 민주 유튜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뭐 하라 이랬는데 댓글엔 또 문재인이 언제 그러면 델리 민주 가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여러 번 이재명 대표 지지를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블루님이 아니 송 작가님도 잘 아실 텐데 문에 대해서 말씀 잘하셨어요. 저희가 진짜 문재인 대통령 전문 방송 아닙니까?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정부를 이끌었는지 저희 방송만큼 샅샅들이 자세하게 방송한 데가 있었나요? 그쵸?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잘 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방송에서인가 저기를 하면서 송 작가 TV는 문바다 이재명 바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그냥 아무 바도 아니에요. 그러게 자꾸 저 쫓아다니면서 문바다 이러고 욕하시는데 그렇게 욕을 할 그 시간에 윤석열을 향해서 싸우셔야 되고 한동훈을 대상으로 싸우셔야 돼요. 서은숙 최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민주당 내의 사람들이 아니다. 누구랑 싸워야 되냐? 우린 거국적으로 윤석열과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저희는 반 이낙연파였고 반 초선 의원들 반란했을 때도 맞아. 초선 의원들을 깠었고 깠어요. 맞아요. 박광원을 깠었고 그리고 어떻게든 민주당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바랬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외교 성과나 어떤 통일 노력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한 것뿐이에요. 자, 못 믿겠으면 또 봅시다. 작년 1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찾아갔죠? 보세요.
문재인. 이 SBS 뉴스 유튜브 제목이에요. 이재명 중심으로 하나 돼요. 했다고, 좀! 아우, 좀! 그래서 어찌 됐거나 이제 그 어느 정도 우리 그 개혁 공천이 마무리되고 총선에 이제 그 총선의 공천 구도가 끝나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회동이 그때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나면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나 이른바 문파나 과거 청와대 출신 인사들에 대한 일종의 뭐 어떤 그 특혜를 요구했을 수 있다라고 또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써낼 겁니다. 압력을.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조심하는 단계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잖아. 이거 모든 건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할 거고,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들 여론, 그리고 당원들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한 공천으로 제대로 된 개혁 공천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한테 뭐 공천 학살이네, 공천 차별이네, 뭐 친명계를 위한 특혜네, 이런 얘기를 던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공천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제 결국은 이제 판단을 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의 몫인데, 저는 깨어있는 시민이라면은 뭐든 뭐 어떤 상황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뭐 어떤 내용도 다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본인이 이제 그걸 다 취합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맹목적으로. 아니, 그거를 난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봐.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옛날적 생각을 못하고 문재인 정부에 있다가 자기가 아닌 척할 자기 피해자 코스프레 해야 되니까 나와가지고 큰 유튜브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맙시다. 왜 또 그 짓을 또 합니까? 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아유 정치인은 역시 정치인이구나. 자, 보세요. 그러면 찌를 위해서는 그런 것도 팔아 넘기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에이 그래서 정치인 다 더러워라 하실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리 지키는 정치인이구나. 또는 자기 배지를 위해서 저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헌시잡처럼 던지는 사람이구나. 이러고 여러분 그냥 판단하시면 되는 거 그럼 아닌가요? 조국 장관하고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욕했습니까? 그렇게 생각만 하세요. 아닌 사람들은, 지금 문제에서 욕하는 사람들은 나는 또 나중에 이재명 대표 뭐 하면 또 욕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그런 정치인들 언급하기도 싫어요. 저는 그 마지막으로 삼국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조조하고 유비하고 싸웠을 때 조조의 일방적인 카리스마는 윤석열을 닮아 있습니다. 그 일방적인 통치를 해갖고 그 힘으로 찍어 눌러서 밑에 있는 장수들을 몰았던 조조 같은 스타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비 밑에 있는 제갈량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 연합군이었어요. 여기저기 동네에 있는 촌노부터 여러 그 항복한 장군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서로가 자기들끼리 모여놓으면 개판으로 경쟁하고 싸우고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지휘를 했던 제갈량은 어떤 방식으로 전투를 지휘했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일단 이기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는 일단 개인의 욕심을 내려놓고 전투에서 정해진 전략대로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전략적으로 할 수 있어야 승리가 있는 거고, 승리가 있어야 생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건국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싸우기도 전에, 싸워보기도 전에, 적군은 이제 저렇게 막강하게 뭉쳐갖고 있는데, 4분 5열에서 있는 상태에서, 이대로는 못 싸운다 하는 장수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게 무슨 장수입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어갈게요. 자, 전주에서 있었던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퇴 사건, 그리고 경호처장의 당수 날림 폭행 사건이 있었죠. 그 화면은 진짜 그 영상은 진짜 두고 봐도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네.